사채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주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사채가요, 회계 1급보다 난이도가 좀 확 올라갑니다. 다. 여기 하는 건 다 나오니까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사채에 대해서 다 물어봐요. 사채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1순위예요. 시험. 그렇죠? 실제 업무에서는 사채가 많이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채가 너무 중요해요. 시험. 회계법 시험은. 자, 해보죠. 자, 사채.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사채는 액면 발행 있고, 할인 발행 있고, 할증 발행 있습니다. 자, 일단 액면 발행은 뭐냐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했었지만 사채에서 액면 금액은 만기에 상환할 금액을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데, 됐죠? 액면 발행은 뭐냐면 사채의 액면 금액만큼 내가 돈을 빌려간다라는 뜻이 액면 발행입니다, 여러분들. 액면 발행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는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 이 두 가지로 여러분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채를 접근하실 때는 절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여러분들 사채는 아예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액면 이자율은 뭐냐면 사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자를 몇 퍼센트 주겠다라는 걸 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이자를 먼저 정해놔요. 맞죠? 그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시면 여러분들 이자를 정해요, 못 정해요? 못 정해요. 저 이자 한 5% 내고 싶어요. 꺼져. 주게 되죠,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그걸 정해 놔요. 저 5% 이자 줄 거거든요. 좀 빌려주실 분만 빌려주세요. 맞죠? 정해 놓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먼저 정해집니다. 사채 같은 경우에. 맞죠? 근데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사채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가가요, 특히 우리나라 주가도 미국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맞죠? 최근에 금리 높아지죠. 그래서 10년물 부채 금리, 무슨 금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따라서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 금리는 수치실 때대로 변해요. 1초마다 변해요. 1초마다. 그렇죠? 1초마다 변하는데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B도 발행할 수도 있고 C도 발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시장이자 채권 시장에서의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미리 얘기하면. 아시죠? 근데 우리 시험 목적상은 시장 이자율은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요, 액면 이자율을 8%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나중에 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게 항상 먼저 결정이 돼요.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사채 발행은요, 채무자가 이자를 정해 놔요. 그게 은행하고 차이점이니까 절대 은행의 이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당연히 채권자가 빌려주는 대로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채권자인데 제가 몇 퍼센트의 이자를 시장에서 받냐면 8%의 이자를 시장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는 8%인 겁니다. 그럼 같죠? 같죠?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빌리려고 하는데 시장 이자율도 8%고 그 다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서도 주는 이자율 8%면 100만 원 그대로 빌려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액면 발행이다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같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은 뭐냐면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빌려가는 걸 우리가 할인 발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시겠죠? 그럼 언제 할인 발행이 되냐면,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8%의 이자를 정해 놓은 거예요. 8%의 이자를 드릴게요 라고 정해 놓은 겁니다. 사채에다가. 근데 은행에 저금하는 채권자 있죠? 은행에 저금하는 채권자가요 10%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10%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또는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다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10%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채는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사채를 취득하게 꼬시려면 당연히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사채가 덜 매력적이니까 낮은 금액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액면 금액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채할 때는 절대 또라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채권자든 채무자든 둘 다 정상적인 애입니다. 둘 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아셨죠? 절대 여러분들이 또라이네 저렇게 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둘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가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뭐냐면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발행하는 걸 할증 발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할증요금. 할증요금 받는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할증요금 받는다라는 게 택시요금을 12시 이후에 더 받는 기본요금보다 더 받는 게 할증료 받는다라고 불러요. 택시기사 분들께서는 여러분 기본요금보다 더 받아가시니까 기본요금이 액면금액이다라고 하면 그게 더 받아가시는 건 할증발행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 이자율이 8%예요. 근데 실제로 시장의 이자율은 6%밖에 안 돼요. 시장에서는 6% 이자를 주는데 나만 8% 주는 거야. 이 사채는 되게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매력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싸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자를 더 주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히 이가 할증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어떻게 되는지 시험에 말문제를 내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비해 주시고 넘어가도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나마 괜찮은데요. 문제는 분계가 문제예요. 보시죠. 이걸 좀 위로 올릴까요? 좀 위로 올릴게요. 이걸 좀 위로 올리는 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 해보자. 아니면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주식회사 수강생이라는 건 여러분들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 수강생은 2000X 1년 초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주식회사 민국은 접니다. 자, 주식회사 민국에게 액면가의 100만 원인 사채를 현금 95만 258원에 발행하였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금액이 떨어지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죠. 액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발행을 했으니까 이건 할인 발행이란 말이에요.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는 재경관리사 세무 1급에서 배우십니다. 그렇죠? 세무 2급에서 그냥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자, 보니까요. 자, 시험에는 아까 시장이자율이었죠. 근데 시험에서는 유효이자율이라고 내려가죠. 유효이자율이 그냥 여러분들은 시장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장이자율은 10%고요. 액면이자율은 8%예요. 그러니까
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나는 100만 원 빌려야 되거든요. 100만 원 빌려야 되는데 매년 8%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매년 현금으로 얼마 주는 거예요? 이자를. 8만 원. 100만 원에 8% 곱하기 8만 원. 매년만 이자는 8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8만 원인데 근데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저금하면 10%니까 1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채가 덜 매력적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950, 258원 밖에 못 빌리는 거예요. 이 950, 258원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재경관리사나 행동 1급에서 하시는 거니까. 알죠? 자, 매년 말 지급이고 만기는 2000X 3년 말이니까 얘가 만기가 3년짜리 사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도자의 그림. 이렇게 나오구나. 여기다 가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자의 이 사채의 흐름 보시면 자 일단 X 1년 초 요때 사채를 발행했죠 여러분들. 맞죠? 요때 사채 발행 얼마 발행했냐면 여기 950, 258로 발행했어요. 그래서 950, 258 네. 그리고 이제 X 1년 말이 되면 요때 이자 나가죠? 그죠? 얼마? 8만원, 100만원 빌리기로 했고 실제로 100만원 빌리기로 했는데 이 사채가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950, 258 빌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0만원 빌려고 했는데 네. 자 이자 지급은 요때 8만원 하는 거고요. 다시 X 2년도 말에 이자 또 주는 거죠. 그죠? 이자 지급 8만원.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이자 줘야죠.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100만원 마지막 3년 뒤에 줘야죠. 그죠? 줄 때 100만원. 네, 사채를 상환해야 됩니다. 갚아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렇게 갑니다. 이날 950, 258 빌렸고 매년 말 현금으로 이자는 8만원씩 3년 동안 주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100만원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100만원. 되시겠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가 사채를 여러분들 발행을 할 때 이렇게 발행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고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0만원 빌리려고요. 저 8% 이자 드릴게요. 이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사채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해야죠.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를 10% 받을 수 있는데 이자를 너무 2% 은행보다 조금 주시네? 저 이 사채 그냥 안 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사기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채는 거래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제가요 현금으로 이자는 8만원밖에 못 드려요. 돈이 없어서 8만원밖에 못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8만원밖에 못 드리는데 제가 시장의 이자율만큼은 보상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8만원밖에 이자 안 주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려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제가요 그럼 은행의 이자율만큼 보상을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지금 당신에게 950, 258원을 빌려가면은요, 네, 3년 뒤에 100만 원으로 갚을게요. 이렇게. 즉, 지금 당장에는 제가 돈이 없어서 액면 이자율 8%인 8만 원씩의 현금 이자를 드리지만, 네, 은행의 이자율만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950, 258원을 이때 빌렸지만 10만원만큼은 나중에 더 갚을게요. 즉
이 차이 나는 금액은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차이가 얼마냐면 45742 되거든요. 요 45742는 뭐예요? 3년 동안 추가로 지급한 이자 성격이에요. 맞죠? 왜 추가로 지급하냐면 은행이 이자보다 못 주고 있으니까 요 현금으로 주는 이자에다가 3년 동안 이 이자를 더 쳐서 주면 은행의 이자율만 보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개념을 깔고 가셔야 돼요. 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알죠? 지급할 이자죠? 그래서 조심하실 건 이자는 잘 보세요. 이 거래에서 이자는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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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만원 아닙니다. 아주 여기에 49,742원까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를 합한 게 3년 동안의 이자 비용입니다. 조심. 왜냐면 이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면 이게 하나도 안 돼요. 진짜. 24만원 이자 아니야? 알죠? 근데 사채를 우리가 발행하고 사채를 취득할 때는 항상 은행에 이자율만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좀 투자를 받거든요. 그럼 그 투자는 어떻게 하냐? 현금 이자는 그냥 논외로 하고 그 추가적인 이자 요 2% 차이 이자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빌려간 금액에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갚는 금액에서 이자 3년 동안의 이자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습니다. 분개해볼게요. 자, 근데 이거는 배우셨죠? 여러분들이 사채는 회계 끝에 무조건 뭐 적어요? 액면가죠? 아니, 할게요. 자, 액면가 적어. 괜찮아. 그래서 액면가 적어요. 액면가 적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우리가 사채는 계정 과목이 다 사채입니다. 그렇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다 거액의 자금을 장기 동안 우리가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라는 계정 과목 쓰는데 무조건 액면가로 표시해요.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왜 암기사항이냐면 이렇게 하래요.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우리 회사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주주가 있겠죠. 그럼 주주들한테 요거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에요 라고 표시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자, 근데 실제로 올해 연도 초에 950, 258 받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변에 현금 950, 258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가 계정 과목이 뭐죠? 빵꾸 나는 차변에. 그렇죠.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우리가 차이가 나는 금액이 사채 할인 차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요. 얘는 사채를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하죠. 왜냐면 사채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에 해당이 되는지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 성격이에요. 되시겠죠?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는 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가지고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보시면, 자, 이제 X 1년 초죠? 재무상태표요. 자, 그럼 일단 사채는 100만원 액면가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은 사채에 달라붙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차변에 있던 애가 대변으로 이항을 해야 될 거예요. 붙어 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럼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가 걸릴 거예요. 살짝 나오 좀 할게요, 여러분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드린 거. 이렇게 하면 장부 금액이 950, 258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요거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고요. 이건 지금 빌린 돈입니다. 라고 다 표시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어요?
이 사채 장부 금액은 950258이 되겠죠. 조심하실 게 이때 100만 원 아니에요. 내 갚을 금액 95만 원이에요. 아시죠? 은행에서 돈 빌린 게 아니고 95만 원 빌려갔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95만 원 지금 빌렸고 3년 뒤에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차이 나는 금액은 다 이자에서 조정하는 거고요. 오케이.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은행에서 만약 빌렸다면 지금 갚을 것도 100만 원. 3년 뒤에 갚을 것도 1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아니냐, 제발. 아니에요. 아셨죠?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채무자가 이자 결정해 놓는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갚을 금액은 950258원이에 빌린 게 얘니까. 아셨죠? 절대 은행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자 비용 있죠? 잘 보실게. 방금 사례에서 현금으로 주는 이자가 이자 비용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요 차이 나는 4974도 이자 비용으로 잡아야 돼요. 되시겠어요? 3년 동안 이자 비용 잡아야 돼요.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단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8만 원만 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장의 이자만큼 보상해 주기 위해서 X 1년 초에 950258 빌렸지만 나중에는 100만 원 갚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차변의 이자 비용은 뭐 적냐면 실질적인 이자를 적어요. 실질적인 이자는 뭐냐면 지금 내가 950258에 부채가 있죠. 맞죠? 여기에 월급 받으면 10% 시장 이자를 이게 내가 뭐예요? 이 950258의 10%만큼을 내가 보상해 주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단지 이때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는 8만 원이 또 여기에다 얘도 고려해야지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950258원의 10%만큼이 상대방한테 줘야 할 실질적인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얘를 적어요. 자, 근데 실제로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요 8만 원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액면 이자다라고 불러요. 액면 이자. 이게 명목상 이자. 현금으로 주는 이자. 그렇죠? 그럼 현금 대변에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나머지 지금 대변 빠꾸 나죠. 우리가 아까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974의 성격이 3년 동안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죠. 근데 지금 1년 지났으니까 지급할 이자가 아니라 지급한 이자가 되죠. 이 중에 일부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까야 돼요. 추가로 지급할 이자에서 한 번 지급했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깝니다. 이걸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용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깠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4974에서 1501만큼 줄었죠? 그럼 줄었으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떻게 돼요? 줄죠? 줄이는 걸 줄였으니까 장부 금액은 늘립니다. 그죠? 줄이는 걸 지금 줄였잖아요. 4974에서 1501 줄였잖아요. 줄였으니까 이거 작아지겠지. 그럼 장부 금액은 늘어나요. 장부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이거 계산하시면 965,284가 됩니다. 그럼 사채는요, 처음 가지고 바로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은행에 되게 익숙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적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자 비용이 요 24만 원만 이자 비용이 아니다라는 건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 4974에도 고려해야 돼, 3년 동안. 그죠? 좀 이따 다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이 4개를 더한 금액으로 나올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나의 부채가 965284가 됐죠. X 1년도 말에. 그럼 다시 이제 X 2년도 말이 됩니다. 그럼 또 1년 지났으니까 이자 줘야죠. 맞죠? 근데 그 이자 비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65284의 시장의 이자율만큼 보상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시장의 이자율이 유효이자일 거예요. 10%. 요만큼을 보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실제로 현금으로 주는 명목상의 이자는 8만 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은 8만 원만 나와요. 이건 명목상의 이자예요. 그러면 아까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는데 1년 지나서 지급했으니까 뺐고요. 또 2년 지나서 또 한 번 지급했죠. 지급하니까 한 번 더 자꾸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사채 우리가 이전 이거 그냥 이거 나누기 3 하면 안 돼요? 나누기 3 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기준에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00원을 내가 1억 저금했어요. 1억 저금했는데 이자율이 10%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년 받으시는 이자가 여러분들 1,000만 원인가요? 아니에요. 1억에 10%면 여러분 이자 처음에 1,000만 원이죠. 그럼 다시 1억 1,000만 원의 이자 받는 거 아니에요? 국민개념이죠, 국민개념. 그렇죠. 나누기 3은 웃겨요. 여러분. 이자를 똑같은 이자를 받는 데는 없어요.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어 다시 거기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럴걸요? 그죠? 단위 아니잖아, 여러분. 단위 아니지, 돈이잖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어디 영역이냐면 그 중학교 때 배우나? 복리개념? 아무튼 이자는 복리예요, 단위 아니에요. 단위면 나누기 3이 맞아요. 근데 복리개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채 요게 또 줄어요. 981, 812가 됩니다. 다시 X 3년도 말 되면 이자 한 번 또 줘야죠. 근데 항상 실질적인 이자는 요 981, 812에 시장의 이자율 곱한 것만큼 우리가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이 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었다라는 걸 여기다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적 이자 비용. 여기. 자, 근데 실제로 액면 이자는 8만 원 나가죠. 8만 원.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한 번 더 까야죠. 3년 동안 지급할 이자였는데 한 번 지급해서 여기서 한 번 까고 또 한 번 지급해서 여기서 또 까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급해서 한 번 더 까야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대변으로 까요. 이렇게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가 될까요? 0이네요. 0. 다 깠어요. 다 까요. 여기가 다 까거든요. 그럼 사채가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가 빌렸던 금액이죠. 내가 처음에 빌렸던 금액을 만기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이에는 다 이자 비용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몇 번 계속 해보셔야 돼요. 처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지만 이자 비용은 24만 원이 아니라면서요. 24만 원에다가 요 4974까지 더한 게 총 이자 비용이 돼야죠. 그럼 여기 이자 비용 있잖아요. 9506 요거 3개 더해보세요. 이 금액 나와요. 나와요. 이게 당연히 이자 비용이 돼야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이자인 시장 이자를 못 빠져야 돼요.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투자자를 유인을 하려면 시장의 이자만큼 여러분들 보상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걸 돈으로 주는 건 명목상의 이자지만 이걸 내가 작게 빌린 걸 나중에 그 추가 시장의 이자율만큼 고려해서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잠깐만. 자, 그러면 일단 말문제. 자, 일단 할인 발행은요. 여기 사채 장부 금액이 늘고 있죠. 맞죠? 내가 처음에 낮게 빌렸지만 추가적인 이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만기에 100만 원 갚잖아요.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이 늘어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보시면 95016, 96528, 98188이니까 이자 비용도 늘죠. 자, 그 다음 여기 자,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대변으로 까는 걸 상각이라고 한다면서요.
이 삼각이 지금 계속 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 늘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되고요. 됐죠? 자, 그럼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 어떻게 더럽게 나왔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 121페이지. 여러분 사체 있죠? 별표에 별표. 네모 2번 사체 별표. 자, 가로 2번 사체 발행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 보이시죠? 어디에 밑주시냐면 첫 번째 줄 끝에 액면 이자율이란 여기서부터 4줄 밑줄입니다. 가로 2번 사체 발행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밑줄. 자, 액면 이자율이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지급할 사채의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시장 이자율을 의미하며 시장 이자율은 실제 시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시장의 이자를 말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밑줄. 이 시장 이자율이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이 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며 이를 유효이자율이라고 한다. 밑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냐면 122페이지. 자, 122페이지. 자, 가로 5번 사채 발행 차금의 처리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 1급 때 사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있지만 할증 발행 차금도 있죠. 네, 그걸 저자분은 그냥 사채 발행 차금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자, 어디냐면은요, 얘는 첫 번째 줄 끝에, 자, 거기 밑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밑주시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밑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정액법 밑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밑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 요 삼각, 여기 우리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 있죠? 요거를 매년 똑같은 금액 나누기 3 해서 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안 써요. 그렇죠? 정액법은 간편하긴 하지만 이자율 자체가 임의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이자가 계속 추가로 지급한다는 논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 기준에 나왔어요. 그렇죠? 유효이자율법은 뭐냐면 아까 있던 여기 유효이자율 곱하기 거에서 나머지 빵꾸 가는 곳에 나머지 금액 쓰겠다라는 게 유효이자율 상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알면서 대비하시고 시험에 정액법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사채 이자 비용 보이세요? 122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1번 사채 이자 비용 보이세요? 구하는 공식 밑줄이요. 자, 사채의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실질적인 이자예요. 항상 이자 비용은 실질적인 이자예요. 현금 주는 이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자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채 액면 이자 있죠. 거기 보세요. 저자분이 뭐라고 쳐놨어요? 이자 지급일에 지급한 현금 이자 계속 계산했잖아요, 여러분들. 현금, 그럼 저자분은 무슨 의미 있냐면 현금 이자만 이자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얘 사채 액면 이자 구하는 공식 밑줄입니다. 자, 사채의 액면 이자는 사채의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또는 표시 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액면 이자율하고요. 표시 이자율은 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입니다. 사채에 표시되는 이자가 발행하는 회사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가 되겠죠. 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좀 볼게요. 97회거든요. 어디 있지? 709페이지. 자, 교재 709페이지에 여러분들. 이거 처음 가지고 안 돼요. 계속 해보시면 내 머리가 알아서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채 거래를 안 해봐서 그래요. 사채 거래 안 해봐서. 저도 해봤는데 저도 안 했어요. 이러는 건 안 해요. 사채 거래할 돈이 좀 많아야지. 자, 709페이지예요. 교재. 4번입니다. 4번. 자, 709페이지의 4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결산 문제입니다. 문제 4번 유형이니까. 자, 해보면. 자, 회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채를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다. 이외에 다른 사채는 없다고 가정할 경우 결산 시점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세요. 자, 첫 번째 점. 자, 액면가액 1,000만원. 요게 이제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죠, 회사가. 자, 액면가액 1,000만원의 사채를 2022년 1월 1일 할인 발행했대요. 1,000만원보다 덜 받아갔겠죠, 뭐. 만기는 3년이랍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분개 못 끊죠. 자, 두 번째 점. 자, 발행가액은 945350. 그럼 이거는 언제 받아간 거? 회사가 언제 빌려간 거예요, 이 금액을? 그렇죠. 1월 1일 빌려간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이시죠? 액면 이자율은 3%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회사는 현금 이자 얼마 줘요? 30만 원 주는 거죠. 1,000만 원에 3% 곱해서 현금 이자는 3만 원, 30만 원씩 꼬박 주겠죠? 이게 대신 현금 이자, 현금 이자. 맞죠? 100만 원 처음에 1,000만 원 빌리기로 했고 3%로 적혀져 있으니까 원래 3,000원씩 주기로 한 거예요. 현금 이자는. 자, 그리고 유효이자율은 5%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시장의 이자율이 5%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면 얘가 1,000만 원 빌리기로 했어. 맞죠? 그리고 3%씩 3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 사채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갖다 5%는 이자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은행에 1,000만 원 저금하면 5%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요. 내가 왜 사요? 은행에 저금하면 5% 받는데 당신은 3%밖에 안 주네. 꺼져. 리얼한가요? 구슬려야지. 얘한테 어떻게 구슬리냐면 제가 당신한테 시장의 이자율인 은행의 이자율 5%만큼 보상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요? 현금 이자로는 1,000만 원에 3%인 30만 원만 드리지만 매년 드리지만 됐죠?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당신의 지금 945죠? 945만 원 정도 빌려주면 그 시장의 이자율만큼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대략 3년 동안 얼마야? 한 55만 원 정도 되겠죠? 3년 동안 추가적으로 55만 원 정도 더 들여서 3년 뒤에 1,000만 원 갚을게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여러분들 태우니까 안 배운다니까요.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멀리 가요. 태우니까 맞았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이자율이 실질적인 이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아시죠? 자,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액면 이자는 매년 말 현금 지급이니까 30만 원씩 현금 까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분개 좀 끊어볼게요. 709페이지. 자, 분개 끊어보겠습니다. 이거 12월 31일자 분개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적혀야죠. 되셔요? 근데 이자 비용은 항상 실질적인 이자 비용이에요. 현금 이자만 이자라는 생각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3%밖에 못 주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940만 원 정도 빌리는데 만기에는 1,000만 원 주잖아요. 맞죠? 은행에 이자만큼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맞죠? 이게 왜 그런지는 세무 읽고 가지 마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이자 비용은 9455350에
시장의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잖아요. 여기에 5% 곱한 게 실질적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응? 거기 있네요. 네 번째 점에 원단위 미만은 절사가 뭐냐면 내림이에요. 내림. 절사. 삭제. 아셨죠? 그러니까 뭐 소수점 미만은 없는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변이에요. 대변. 쉽겠죠? 다시. 자, 그럼 현금이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 명목상의 이자죠. 이거 얼마 나가요? 저도 30만 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할 때 945350 잡았죠? 그럼 나머지 이 두 개 차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는 3년 동안 추가로 지급할 이자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처럼 잡았겠죠? 맞죠? 이 중에 일부를 좀 줬잖아요. 줬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까야 되겠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차근 태생. 얘를 다시 까면 대변. 그래서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적는 거예요. 나머지 할게요. 계산기 뜨시면 되게 나오겠지 뭐. 그렇죠? 시험에 이렇게 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금기사나 어겨가지고 제가 잘못했죠. 맞죠? 사채가 처음 있어서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는 무조건 액면 발행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알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액면 발행하고 차이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딨냐? 여기 칠판에다 할게. 그냥 칠판에다가 요거. 잠시만 고칠게요, 여러분들.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응? 네, 고칠 거예요. 깜빡했네. 자, 보시죠. 액면 발행, 여러분 당연히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당연히 굉장히 달라야 돼요. 사실적으로 해보자. 자, 여기. 자, 주식회사 수강수 이거하고 일단 할증 발행은 하루씩 할게요.
자, 주식회사 수강생은 2000X 1년 초에 민국에게 액면가액 100만 원인 사채를 현금 100만 원에 발행했대요. 요게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찾아가요.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몇 퍼센트 이자로 빌릴게요 라고 못하죠. 그렇죠? 은행에서 저 몇 퍼센트로 빌려드릴게요 하면 여러분들이 저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 그대로 우리가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 자, 유효이자율은 8%니까 시장에서 정한 이자율, 즉 은행의 이자율이 8%. 나는 액면이자율 8%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도 8% 주는 거예요. 나도 은행에 조그마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한테 투자가 같은 이자 받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 사채를 100만 원 발행한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끊기냐? 사채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끝. 무시하시고 우리는 사채 그냥 100만 원 정부인데 100만 원. 그죠? 그리고 X1년도 말에 이자 비용 8만 원이 좋냐? 8만 원. 그 대변에 현금도 8만 원. 그죠? X1년도 말 8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 이거 채요. 맞죠? 근데 지금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 여기 8만 원대 이상하지 여러분들.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은 되세요? 왜냐면 얘는 아까 했던 945 그거를 빌려주는 거지만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장이 이자만큼 주고받기로 합의를 하는 거야 항상. 사채를 발행할 때는 투자자가 여러분 시장이 이자만큼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자를 내가 만약에 낮게 주게 되면 아셨죠?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정확히 몰라도 현금으로는 지금 이 정도 이자를 주지만 시장의 이자만큼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적게 빌렸던 걸 나중에 아까로 사야돼가지고 100만 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자는 현금 이자만 들 수가 없어요. 할인이나 할증 발행. 그렇죠? 액면 발행은 이게 똑같죠. 이거밖에 없어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할증 발행 할게요. 그러니까 10분 쉬셨다가 3시 5분에 하고 그다음 할증 발행 한 다음에 좀 쉴게 하죠, 여러분들. 10분 쉬실게요. 3시 5분에 시작하죠. 3시 5분.